오늘 우리 시장은 바로 내일 일정이 잡혀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을 하면서 조금은 조용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틀 전부터 말씀드렸던 원전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말 그대로 속출했죠. 이틀 전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한정기술 오늘 정확히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24.68%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놓치실까봐 이 부분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도 거의 10%가량 상승, 메인 종목이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 G2파워 그리고 대우건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섹터의 순환매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매집이 이미 완료돼서 급등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이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런 종목들의 급등 그리고 섹터의 전환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대응이 안 됐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편한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말 그대로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수급은 다 원전 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그럼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었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추세가 그대로 언제나 말씀드리던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오늘 상승을 했는데 살짝 조금 아쉬웠습니다. 1%대 시작을 해서 눌림목 정확히 보합권까지 준 이후에 상승을 이어나갔는데 7.43% 정도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단기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구간이었었죠. 87,000원이었어요. 딱 세 호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아직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짧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바로 어제 영상이죠. 23시간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어떤 관점 그리고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다음날 급등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자리가 잡힌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도 있죠.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는 그때의 시장 상황, 섹터, 수급, 차트의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안 찾아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복습을 계속해서 복기를 계속해서 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대를 보시면 61선에 대한 매물대 구간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87,000원 구간대에서 89,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94,000원 라인대에서 95,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겁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매물대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확히 눌림목권이 만들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시작하자마자부터 수급이 바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늘 수급의 쏠림이 당연히 나타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셨어도 돼요. 그런데 더 좋았던 부분은 이렇게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이 한번 만들어질 때 이때가 원래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기관 쪽의 연속적인 수급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추세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추가적인 대응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한정기술이죠. 제가 이 거래일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타이밍이 또 그대로 잡혀간다. 30분 봉상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4.68%까지 24% 이상 정말로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짧게 5초씩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틀 전 영상이었었죠.
가보셔야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11만원 구간대에서 11만 5천원 구간대,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이 구간 돌파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30분봉상 5선 가격대로 보면 10만원 라운드피어 가격이 되겠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영상에서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 다는 패턴이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목표가 구간대까지 상승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물량서 과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 이탈이 안 된다면 추가적인 대응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 그대로 보합권에서 급등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혹시 놓치실까봐 제가 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어제 같이 말씀드렸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힌 이후에 오늘 10%가량 그대로 상승을 만들어갔죠. 그리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죠.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반도체 섹터 종목들 변동성에 상당히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3가지 종목, 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는 뭘로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원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건설주들 다 엮여 있는 게 또 어떤 겁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슈가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재건주예요. 한마디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도 최근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까지,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을 수렴을 시켜놓고 이제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기 직전이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관 쪽에 연속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리고 특히 연기금 쪽의 수급이 두드러지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뉴스를 통해서 짧게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리포트가 있었죠. 하나증권 쪽에서 대우건설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수주 가이던스 자체가 18조에서 27조로 상향됐어요. 그리고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우건설이 주택시장 개선, 그리고 원전, 신규 수주, 성장 등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올해 수주 가이던스 최근 18조 원에서 27조로 대폭 상향한 부분을 집중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근거가 되는 프로젝트 총 5개입니다. 18조 원 규모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절반의 수주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7조 원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대우 측의 설명이죠. 먼저 수주가 확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파푸아뉴기니 LNG, CPF, 그리고 LOI를 수령한 모잠비크 LNG 등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파푸아뉴기니 LNG, CPF, 그리고 모잠비크 LNG는 연내 수주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데이터 센터 사업 전담 TF를 신설해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포함되어 있는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서도 수혜가 전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외 원전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가 어떤 거였어요? 휴전 그리고 재건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멘텀들이 있고 지난해 실적이 어땠어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매출액은 8.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8,300억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죠. 최근래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8년도까지 보면 매출액은 1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9,186억 원까지 꾸준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 약 10조가량 간다고 하더라도 적정평가 수준인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7.8조예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적정평가 수준일 뿐이에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시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10월선을 기준으로 추세에 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고, 주봉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60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에 20주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켜놨어요.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121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었고 그 사이에는 거래 대금 거래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조정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거기에 최근에 연속적인 기관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기적인 추세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원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린다. 그러면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우건설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는 더 올려 잡으셔야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어디였어요?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때 단기적인 목표가를 얼마로 말씀드렸습니까? 적으로는 19,000원 라인대, 여기서 2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19,760원까지 상승을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으로 2만원 라인대에서 21,000원 구간대까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23,000원 구간대에서 24,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살짝 이격이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시간으로 타점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가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상승이 만들어지는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장 상황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수급 상황,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편적인 내용만 체크를 해서는 확률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속적인 기관 수급이 이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는지, 이 판단을 할 줄 아셔야겠죠. 당연히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 아직까지 너무나 어렵다, 수급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소통방 기적을 부르는 투자, 이 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의 2,800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한번 내용에 대해서 올려드렸었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이 끝났을 때는 오늘 시장 어땠었고, 그리고 내일은 어떤 식의 시장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 컨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장 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않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D램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장 시작 전에는 어떤 식의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뉴스들과 함께 오늘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오전 6시 42분에 남겨드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써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다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죠. 한마디로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 섹터에 대한 부분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관련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들, 그 대응 방법까지,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참고로 하신다면 당연히 추세 대응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지난 영상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거 바로 GS건설이죠. GS건설도 최근에는 변동성을 한 번씩 만들어내면 거의 상한가급의 상승도 만들어냈었고, 최근에 빠져 있었던 가격대 다시 한번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 쪽의 연속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4만원 라인대에서 42,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겁니까? 바로 DLENC죠. DLENC도 동일한 수급 패턴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켰습니다. 오늘 돌파를 시켰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 120선, 20선을 그대로 돌파를 시키고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8만원 라인대에서 83,000원 구간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20선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글로벌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바닥권에서 엄청난 수급과 함께 이번에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면서 물량소하는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 사이에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인 만큼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어때요? 동일한 패턴이죠. 짧게는 22,500원 라인대에서 24,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 동일해요. 20선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타이밍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늦어져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사마 콘덴서입니다. 제가 MLCC 관련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며칠 전에도 영상을 찍어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간단하게 뉴스로 체크를 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MLCC의 가격 인상 낙수 효과가 그대로 사마 콘덴서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AI 서버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시장의 선두 업체들의 가격 인상 확대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와 일본의 무라타 등의 경우 저수익 범용 MLCC 생산을 줄이고 AI 서버 그리고 전장용 고수익 MLCC 생산을 늘리고 있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통상이 보유한 범용 MLCC 재고가 크게 줄면서 수급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용 MLCC 리드 타임이 추세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가격 인상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 6월까지 고용량에 국한됐었던 삼성전기 가격 인상이 7월부터는 전 스펙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사마콘에서도 역시나 가격 인상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2024년에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에 사용될 전기차 구동용 인버터용 커패시터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실적,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는 거죠. 2026년도 올해 매출액은 3,2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300억 원대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매출액 4,220억 원에 영업이익은 620억 원까지 실적의 전환이 만들어지는 올해 실적보다도 2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주봉상 20주선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키면서 추세를 완전히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도 들어왔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대응 방법이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원 라인대에서 12만 5천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탈할 때는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준들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지금 정확히 매물대 구간이고 이 구간대 한 번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도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까지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런 판단 어렵다 그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YC입니다. 설명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 섹터는 내일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 컨콜을 꼭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한동안 주춤했었던 YC의 주가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정확히 동일합니다.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도 만들어졌고 오늘 61선을 돌파를 시키면서 30분 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런 YC의 상승의 근거는 어떤 거예요? 내년이 더 무섭다. 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퀀텀 점프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사의 D램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서 웨이퍼 테스터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는 고스란히 YC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는 수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웨이퍼 테스터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산된 웨이퍼의 정기적 특성과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예요. 그리고 메모리 생산 라인이 확대가 되면 검사 장비 역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설비 투자 확대, 장비 업체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순하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구체적인 생산력 확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장비 수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했을 때 웨이퍼 테스터 수요가 100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HBM4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YC가 국내 장비 업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런 키워드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일, 점, 그리고 최초 이런 키워드들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해당 고객사에 HBM 웨이퍼 테스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HBM 투자 확대가 곧바로 YC의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의미죠. 여기 해당 고객사가 어디예요? 삼성전자죠. 이미 2달 전에도 삼성전자와 93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YC의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지난해 매출액 2,7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70억 원 수준이었었죠.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3,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54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런데 2028년도에는 매출액이 5,79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회사의 안정성도 좋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27% 수준이에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보율은 또 거의 4,000%에 육박하죠. 그 말은 성장성, 안정성 모두 보유하고 있고 업황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나긴 가격 조정 이후에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시가총액은 2조 수준 돼도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금 현재 시총 얼마예요? 1조예요. 딱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실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YC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3,000원 라인대에서 14,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5,000원 구간대에서 15,5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까지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타이밍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61선에 대한 지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은 동일하게 시장, 섹터, 그리고 수급, 차트의 움직임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친 듯한 실적 전환을 만들고 있는 YC의 추세가 만들어질 때 대응을 하신다면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될 섹터 관련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죠. 2가지 종목 그냥 메인 종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 몇 가지만 체크를 해드리면 보성파워텍이죠. 원전 그리고 전력망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121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정확히 잡혀져 있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8,000원 구간대에서 8,500원 구간대 이르기에는 9,000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 에너지도 오늘 추세를 그대로 만들어갔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도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짧게는 37,000원 구간대에서 4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추세는 그대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30분 보상 20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FC까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K뷰티 관련해서 최근 안정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실적까지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 마감을 하면서 수급까지 안정적으로 분봉상으로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단기적으로 짧게 8,500원 구간대에서 1,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추가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차피 다른 종목들은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엔 볼 필요 없습니다. 메인 종목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합니다. 종목은 언제나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강조를 드려요.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구간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구간 때 이탈을 했을 때는 대응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준으로 움직임들을 확인해라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 종목들이 타이밍이 안 잡히면 어떡하냐? 안 잡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현금도 비중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있죠. 이 3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3가지 종목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90%가량은 이미 영상에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 타이밍이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 잘 체크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런 타이밍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런 타이밍 수급에 대한 부분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셔서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 참고하면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필요도 없죠.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신청하시는 데는 딱 5초 충분합니다. 이 정도 시간 투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큰 수익 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꼭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늦어졌네요. 그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